중년의 싱클레어가 어린 시절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싱클레어는 10살이고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부모님, 누나들과 함께 살고 있고 온실 속 화초 같은 새님입니다. 온실 속 생활에 뼛속까지 쩔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애들 노는 세상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공립학교 애들이랑 잘 어울리는데 거기서 프란츠 크로모라는 놈을 만나게 됩니다. 술주정뱅이 아들로 힘세고 난폭한 소위 일진입니다. 침도 잘 뱉습니다. 이제 걔네끼리 온갖 무용담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기 혼자 샌님의 족밥 취급받으니까 무리수를 던지게 됩니다. 인근 과수원에서 애들과 조직적으로 최상급 사과를 훔쳤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몹쓸 개 구라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 반응은 영 시큰둥하고 크로머는 진짜냐고 맹세할 수 있냐고 계속 캐묻죠. 싱클레어는 얼떨결에 맹세한다고 하고 그러자 크로마가 쓱 다가와 실은 과수원 주인이 사과도둑 알려주면 2마르크를 준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싱클레어는 난생 처음 지옥을 경험합니다. 20만원 상납하려고 엄마가 마련해준 저금통을 뜯고 장보고 난 잔돈을 훔칩니다. 돈이 없을 때는 크로모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차려도 받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빵 셔틀에 꼬봉이 돼버립니다. 크로모가 집 앞에서 휘바람을 불면 무조건 나와서 상납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자주 토하고 오한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휘바람 소리만 들려도 간이 콩닥콩닥해지는 일종의 정신장난 상태를 겪게 됩니다. 부모 형제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의 문제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이 찾아옵니다. 바로 데미안이라는 아이가 전학을 오는데 얘는 부잣집 미망인의 아들로 뭔지 알 수 없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의 아이입니다. 데미안은 수업 시간에 배운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먼저 이 얘기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요. 아담과 이브는 사과를 따먹고 카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을 시기한 카인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후에 죄를 뉘우치고 혹시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세상을 떠도는데 하느님께서는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표식을 찍어줍니다. 대충 이런 얘기인데 데미안에 따르면 카인은 강자이고 아벨은 겁쟁이라서 카인의 표식이 우월함이 표시이자 사람들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표시라고 합니다. 데미안의 해석은 싱클레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식, 의식, 비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크로모 얘기로 돌아와 그날도 여전히 삥 뜯기고 돌아가다가 데미안을 만납니다. 그는 독심술이 있는 것처럼 내 눈을 똑바로 보실까? 크로모와의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싱클레어를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저 놈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헤어집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클로모의 휘바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길에서 마주쳐도 오만상을 찌푸리며 너 얼굴 보고 씨발짜리가 막 이렇게 피해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혼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데미안 도움으로 해결하지만 그에게도 비판적 사고와 강한 자아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싱클레어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예전 크로모를 통해 경험했던 어둠의 세계가 싱클레어 자신 안에서 생겨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크로모는 사라졌지만 데미안은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현진성사 때 데미안이 옆자리에 앉아 다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도둑보다 너가 더 나빠. 끝까지 일관되게 나쁜 놈이었던 도둑이 훨씬 곤조가 있고 낫다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 참.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후에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설명해주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중간에 데미안의 이런 모습을 집에서 흉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다가 바로 포기하지만 싱클레어 내면 세계에 큰 변화가 생기고 데미안을 동경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것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헤어져 기숙학교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질 나쁜 친구들을 만나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적은 바닥에 온갖 거짓으로 일관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운명 같은 소녀를 보게 됩니다.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고 우아하고 소년같이 활발한 소녀였는데 순간 네가 오른손으로 배합을 딱 짚어. 그럼 걔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왜 그래? 그때 기습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봐. 터프하게 절대 뒤돌아보지 마. 뒷모습이 컨셉이야. 왠지 쓸쓸해 보이는 그런. 직접 대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녀를 경애의 대상으로 삼고 술, 담배, 양아치짓 다 끊고 개가 전선합니다. 어린 시절 데미안 도움으로 클로모에게서 벗어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인데 이번엔 자신 스스로 악의 세계를 헤쳐 나오게 된 것이죠. 하루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게 되는데 약간의 남성적인 면과 몽환적인 모습에 강한 의지, 신념, 진짜 상징적이다. 진짜 센데요. 그쵸, 세죠. 역시 느끼시는구나, 케빈 쌤은. 침팬지를 그린 거죠? 데미안 모습이란 걸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이 찾아 헤매던 자아의 모습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즈음 왕성한 사춘기라 그런지 꿈도 오지게 많이 꿉니다. 어머니 비스무리한 여자도 나오고 예전에 데미안이 관심을 가지던 새 그림의 문장도 나옵니다. 데미안이 너무 보고 싶어져 꿈에 나온 새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알에서 깨어나오려는 듯 날개짓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알지도 못하는 데미안의 옛날 주소로 그림을 보냅니다. 여기서 어떻게 알았는지 데미안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싱클레어가 그린 알에서 깨어나려는 새, 즉 본인의 자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언젠가 데미안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밝은 세계만 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세계도 포용하는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가령 신을 생명의 근원으로 찬양하면서도 실제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은 터부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만들고 모든 정령을 관할하는 아브락사스가 바로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브락사스 의미를 탐구하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비로운 오르간 소리를 듣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라는 남자인데 그는 신학을 공부하다 포기한 채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의 집에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알아먹기 힘든 얘기들만 하는데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정리를 해보면 인간 내면 세계는 자연 즉 신과 닿아있고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그의 잔소리가 지겨워질 때쯤 부모 품을 떠난 것처럼 피스토리우스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는 싱클레어 내면의 성향들을 확인시키고 강화시켜서 알을 깨고 껍질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아브락사스의 선과 악의 세계와 같이 싱클레어 자아의 내 외면 세계가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싱클레어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우연히 데미안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의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한 듯 영혼의 힘이 넘치는 아름다운 품위를 지닌 그녀. 그녀는 데미안의 엄마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그토록 원하던 대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싱클레어의 그간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의 꿈에 관해 조언을 해줍니다. 싱클레어는 관능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사이를 서성이다가 You're gonna be fine, believe me.
결국 그녀를 통해 영원히 사랑을 간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자신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러시아와 독일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데미안과 싱클레어도 군인이 되어 참전을 하고 전쟁 도중 싱클레어는 폭탄 파편에 맞습니다.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고 거기서 옆자리에 누워있는 데미안을 또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네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에바 부인이 보낸 입맞춤을 너한테 전해줄게. 하며 싱클레어에게 키스를 합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데미안은 없고 거울 속에서 데미안과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행착오 끝에 자아를 성장해왔지만 결국 외부 세계에 의해 흔들리게 돼버린 겁니다. 좋든 싫든 외부 세계는 내면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자신만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데미안이란 타인을 통해 해결을 하죠.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 자아가 생깁니다. 이후 최초의 자아를 발견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데미안의 도움으로 자아가 나아갈 방향을 직시하고 내면의 세계를 확인하고 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인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싱클레어는 성장해 나갑니다. 이 소설은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출판됩니다. 작품성만으로 승부하겠다고 가명을 썼지만 결국 폰탄의 문학상을 수상한 후 헤르만 헤세의 작품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영화 은교에서 박해일이 생각나는데 저명한 문학인이 자신만의 통속적인 소설을 출간하기 위해 제자의 이름을 차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데미안 역시 색다른 종교적 해석, 친구 엄마, 동성 키스 등 당대 파격적인 소재들을 다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봤을 때와 나이 들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학생 때, 소위 때묻기 전에 봤을 때는 정말 크로머 얘기 빼놓고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었다가 이후에 나이 먹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현대 고전에서 어떻게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